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미지처리팀 안정식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논문은 Open World Semantic Segmentation Including Class Similarity라는 논문으로 CEPR 2024에서 소개됐던 논문입니다. 본 논문 준비를 위해 이나님, 수용님, 태수님, 태우님, 현진님, 가영님, 보아님께서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세그멘테이션으로 일반적으로 비전 분야에서 수행하는 두 가지 세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논문입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했을 때 이미지와 픽셀 레벨 라벨로 이루어지는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수행하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퍼셉션을 위한 신경망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잘 학습된 모델은 스스로가 나는 좋은 퍼셉션 모델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킨 엔지니어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실환경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행을 잘 하다가 만약에 도로 주변 동물원에서 탈출한 기린이 딱 하고 나타납니다. 이 기린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못한 엣지 케이스로서 사람의 경우 처음 본 물체라면 저게 뭐지? 하고 이제 바로 멈추던 피해가던 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전 기반의 퍼셉션 네트워크를 다뤄보신 분들이 자주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예상되는 결과는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가지 이상한 클래스로 분류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이 오버컨피던트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고, 오버컨피던트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컨피던스 스코어나 소프트맥스 아웃풋 기반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고 단순 스레시홀드를 통해 언노운 객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태스크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고성능 펄셉션 모델이야라고 하는 모델들은 사실 고성능의 펄셉션 모델이 아니라 정확히는 아는 클래스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펄셉션 모델이고, 이 뜻은 언노운 클래스에서는 성능이 낮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공유드리는 논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모르는 객체를 모른다고 잘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이러한 모르는 객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수행하는 분야가 오픈월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볼 논문의 네트워크 별칭은 컨트 매브입니다. 왜 컨트 매브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fully CNN 기반의 소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시했고, 이 모델은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또한 이제 동시에 크로스월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로스 펑션을 제안을 해서 언노운 클래스와 노운 클래스를 단순히 클래시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노운 클래스끼리도 클래시파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웍스입니다. 해당 논문은 필수적인 사전 지식이 딱히 필요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 위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어노멀리 디텍션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제시된 이런 파이프라인을 따릅니다. 일반적인 인코더 디코더를 수행을 하고 마지막 레이어에 소프트맥스를 수행하게 되면은 픽셀와이즈 프로버빌리티 맵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런 맵을 소프트 라벨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라벨을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값만 취해 클래시와이즈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면 이게 하드 레벨로 분류되어 최종 결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오버컨피던트한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네트워크 결과에 이제 에너지 펑션을 사용해서 오버컨피던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거나 피처 레벨에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픈월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객체라는 것은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OOD 프로블럼을 잘 수행했던 것들이 어노멀리 디텍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 적용이 되거나 컨트라스트 러닝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메소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다시피 인코더 1개와 2개의 디코더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를 보시면은 레지넷 34 기반의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단순 레지넷 34 인코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제 넌 버틀렉 1D라는 기존의 뎁스와이즈 컨버전과 비슷한 연산 최적화를 이루는 모듈을 사용해서 인코더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그멘테이션에는 이제 컨텍스츄얼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컨텍스츄얼 인포메이션을 적은 연산량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외에 딜레이트 컨볼루션이나 라지 커널 등이 컨텍스츄얼 인포메이션을 잘 모으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은 논문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개의 풀링을 사용해서 컨텍스츄얼 인포메이션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위프트넷이라는 방법의 구조를 차용해서 디코더에 멀티스케일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개의 모듈을 이렇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는 연산량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이 세 모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좀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스터디를 준비를 하면서 토의를 해본 결과 이 세 모듈 모두 자율주행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본 논문의 가정 또한 자율주행 환경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작은 연산량의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자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다음은 디코더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디코더에서는 일반적인 세멘틱 세그멘트를 수행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두 번째 디코더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합니다. 둘 다 디코더 구조는 별로 특이할 건 없고요. 논문에서는 디코더 아키텍처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코드를 좀 봤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볼루션과 업샘플링 기반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좀 이상하게 됐네요. 첫 번째 디코더는 이제 세멘틱 디코더를 학습하기 위해서 총 2가지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W는 웨이트를 뜻하고 실험에서는 0.9, 0.1의 수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스인 샘 로스는 정답을 아는 크로스워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로스로서 흔히들 많이 쓰이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정답 라벨과 비교해 로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때 요 FP는 프리 소프트 맥스 피처, 클래스 프로토타입, 민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다양하게 본 논문에서는 부르는데요. 주로 부르는 단어는 민 액티베이션 벡터가 되겠습니다. 본 논문이 하고자 하는 방법의 키 엘리멘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 논문의 네트워크 이름인 컨트맵인 이유가 컨트라스티브 더하기 민 액티베이션 벡터를 줄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민 액티베이션 벡터는 네트워크의 마지막 단, 소프트맥스 전에 피처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수식에서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고요. 다만 피처 로스입니다. 피처 로스는 평균과 분산에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는 방식으로 피처 로스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클래스 디스크립터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말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클래스 디스크립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클래스가 가지는 고유한 피처 벡터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디스크립터라는 피처 벡터는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디스트리뷰션은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유한 클래스 디스크립터를 잘 만들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를 같은 클래스끼리 같아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본 피처 로스가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평균은 본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피처 벡터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하고요. 분산 또한 이렇게 평균과의 차이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평균과 분산은 현재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에폭의 전 에폭에서 계산된 값으로 첫 번째 에폭에서는 이 로스를 아예 제외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샘 로스 같은 경우는 클로즈 월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피처 로스는 유니크한 클래스 디스크립터로 가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코더는 말씀드린 대로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컨트라스티브 디코더입니다. 첫 번째 세멘틱 디코더를 학습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2개의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웨이트는 0.5, 0.5를 사용을 하고요. 첫 번째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아까 구한 민 액티베이션 벡터와 평균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이 수식을 자세히 보시면 로그라이크 소프트맥스이고요. 이때 F바는 동일 클래스끼리의 클래스 디스크립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 스피어 로스는 특정 스레시홀드, 크시라고 표현되는 특정 스레시홀드를 하이퍼 파라메터로서 설정을 하고요. 논 클래스는 반지름 크시라는 하이퍼스피어 밖으로 피처들이 배치될 수 있게 하고, 언노운 클래스는 이 하이퍼스피어의 중심으로 배치하게 하는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로스가 의미하는 바를 잘 표현한 피규어가 있는데요. 먼저 A의 경우 방금 설명드린 오브젝트 스피어 로스로서 하이퍼스피어의 반지름 크시가 되고, 이 검은 점들이 논 클래스, 빨간 점이 언논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결국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논 클래스에 대해 수행되는 로스이며, 이제 하이퍼스피어, 이제 퍼스트 부분에서 논 클래스들을 잘 배치해서 이 논 클래스들끼리도 잘 분리가 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 두 로스를 통해 이 하이퍼스피어 상의 공간 배치를 잘해서 데이터를 잘 배치시키는 로스를 제안한 게 참 그게 배치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다른 클래스들끼리 클래스 디스크립터가 달라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오브젝트 스피어 로스는 논 클래스와 언논 클래스를 잘 구분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코더에서 각각의 두 개의 결과가 노출되므로 이를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론 단계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멀티베리언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평균과 공분산 행렬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분산 행렬은 독립변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분산의 다이거널 매트릭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로스 계산 시에 클래스 디스크립터 계산을 위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쉽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있고요.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클래스별로 가우시안 모델이 만들어진 후에 특정 클래스 K에 대해서 피팅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피팅 스코어는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커널, 즉 SE 커널로 정의를 했고요. 이 피팅 스코어의 가장 맥스 값을 찾아서 최종 피팅 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이 값이 작으면은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태 부분에 위치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클래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는 이제 세멘틱 디코더의 아웃풋인데요. 거기다가 어노멀리 디텍션의 결과를 내뱉는 컨트라스티브 디코더의 결과를 합쳐서 최종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데이터셋은 두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세그멘트 미 if you can이라는 데이터셋은 어노멀리용 데이터셋이고요. BDD 어노멀리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BDD 100K 데이터셋에서 일부 클래스, 트레인, 바이시클, 모터사이클 그 세 개의 클래스를 어노멀리라고 정의해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저자들은 이제 클로즈 월드와 오픈 월드 둘 다 잘 되는 네트워크임을 증빙하기 위해서 클로즈 월드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MIU 수치를 보시면은 클로즈 월드와 오픈 월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그멘트 미 if you can이라는 데이터셋의 결과인데요. 이 세그멘트 미 if you can에서는 5가지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픽셀 레벨 같은 경우는 픽셀 단위에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매트릭이고요. 이 컴포넌트 레벨은 객체 단위에서 평가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OOD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위해 추가 데이터셋을 학습했는지 여부를 나타내게 됩니다. AUPR은 Area Under Precision Recall Curve로서 Average Precision AP와 유사하게 계산되는 수치이고요. 그래서 Precision과 Recall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FPR은 Anomaly Detection 성능 평가를 위한 지표로 95%의 True Positive가 존재할 때 False Positive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각 픽셀에 대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 가정하고 수치를 뽑게 되고요. 여기부터는 컴포넌트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SIO는 기존 클래스와 새로운 클래스 간의 IO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PPV는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로서 모델이 탐지한 이상치 중 실제 이상치의 비율로서 계산이 됩니다. 민 F1은 다들 아시는 F1 스코어고요. 이렇게 보시면 5개의 지표 중에서 이제 3개의 지표가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타를 달성하지 못한 모델 지표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타 못지 않게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BDD 어너멀리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로 한눈에 봐도 이제 다른 방법 대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 데이터셋끼리 이제 비교한 실험입니다. BDD 어너멀리 데이터셋에서 어너멀리라고 정의한 트레인, 모터사이클, 바이시클 이 세 개끼리 구분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클로즈 월드랑 별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르는 객체에 대해서도 서로 언론 1, 2, 3 이렇게 분리를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 수치로 보면 별 차이 없는 것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정성적인 결과를 보면 꽤 체감이 많이 됩니다. 클로즈 월드에서는 모르는 객체에 대한 마스크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픈 월드를 보게 되면은 마스크 퀄리티도 좋고 이제 보기 좋게 활용하기 좋게 프리딕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gment If You Can 리더보드에서 FPL-본 소타를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은 클로즈월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능 좋은 오픈월드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논문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을 기반으로 체인 인퍼런스 간의 피드백 파이프라인을 잘 어떻게 구축하면은 자가학습과 같은 형태의 좋은 제품 구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 꼽을 수 있는 거는 핸드크래프트드 하이퍼 파라미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디펜던시가 크게 생기고 성능 차이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스터디를 준비하는 동안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꽤 많은 파라미터들이 이 오픈월드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꽤 많은 파라미터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어블레이션이 다소 이제 미흡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아키텍처를 왜 CNN 베이스로 했는지 아까 대충은 말씀드렸지만은 이 논리적인 흐름이 조금 다소 약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왜 다른 모듈 좋은 모듈도 많은데 그런 걸 안 썼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가로 본 논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과를 보았을 때, 익스퍼리먼트 부분을 보았을 때 데이터셋에 따른 큰 성능 차이가 좀 큰 걸 좀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매트릭들이 너무 많다.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좀 평가가 애매한 테스트 케이스로 평가하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많은 매트릭을 개발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정량적 모델 비교를 위해서 좀 인기가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보다 파운데이션 데이터셋 관점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늦은 밤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